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티오닉스의 임창수 대표님을 모시고 창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소프티오닉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그 표면전화 검출 기술이라는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센서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센서의 활용은 저희는 공간 컴퓨팅에 필요한 모션 디텍팅 입력 장치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딥테크 기술을 사업화로 이끌어오는 이런 걸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혹시 대표님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공고학번 학부로 입학을 해서 현재 이제 대학원까지 다 졸업을 하고 이제 창업신에 이제 들어오게 된 케이스고요. 저는 임성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재료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지식은 해박하지만 사실 공학도로서 인생을 거의 14년 정도 살아가고 이제 그 이후에 창업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고 제가 관련해서 연구했던 것들을 사업으로 풀어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 이름을 소프티오닉스로 지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정말 직관적이고 저의 회사의 목표, 장기적인 방향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소프트 재료 연구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재료들을 연구했는데 그 젤리 같은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그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이온이나 염들, 소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활용해서 이제 전기 자극으로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연구들을 많이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소프트 머티리얼을 기반으로 하고 이온을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스 이 두 가지를 되게 중요시하는 회사고 그런 것들이 구현되는 현실을 만드는 회사가 되자라는 개념에서 소프트 아이오닉스, 소프티오닉스라는 회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의 창업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어떤 계기로 소프티오닉스를 창업하게 되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걸 좋아했고요.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걸 항상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대학원을 선택하게 됐던 계기도 제가 졸업을 하던 시기에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전은 무엇일까? 회사를 가지 않고 저는 이제 대학원을 선택을 해서 조금 더 탐구를 해보는 경험을 하자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시점이 또 다가오면서 나는 대학원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마치게 되는 거고 이제 나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항상 해오던 것들을 버리고 가기에는 내가 지난 겪어왔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술 기반으로 한 어떠한 액티브한 일들을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어볼까 또 고민을 했었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자가 되어볼까도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러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다가 그런 창업까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창업 전에는 대학원생이셨는데 아니면 학사 과정을 밟으셨는데 그 여정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저는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 재료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일상 속에서 보는 하리보 젤리, 혹은 이제 알로에 겔 같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하게, 늘어나게, 투명하게 이렇게 만드는 연구들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재료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차세대 재료 연구를 많이 하는 연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아무것도 쓸모없어 보이는 말랑말랑한 재료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부술 만큼의 힘이 나오는 것들도 가능하구나라는 것도 주변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도 했고 이런 소프트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터치 패널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떠한 액추에이터 근육을 모사할 수 있는 이런 재료로도 쓸 수 있구나라는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연구실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또한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경험들을 되게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 연구적으로 사업화 관련된 과제도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연구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자본력이 있어야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자본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런 관련된 조사
혹은 경제 동향 이런 것도 파악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기술의 힘과 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 니즈가 맞았을 때 생각보다 파급력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대학원생임에도 불구하고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회사를 창업할 때 동업자분이 계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계신다면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저는 지금 저의 지도 교수님인 재료공학부의 선정윤 교수님과 함께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되고, 과연 내가 이 사업이라는 거, 창업이라는 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역량 분석을 가장 먼저 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수업 듣다 보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직무 분석 중에 수학 분석을 해봐라 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도 해봐라 라는 것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와 그 다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 분석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점은 무엇이고 내가 가진 기회와 혹은 나한테 필요한 어떤 조력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저는 기술적인 이해를 많이 가진 공학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외향적이고 항상 도전적인 걸 좋아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부딪히는 거를 서스럼 없이 하고, 그리고 또한 저는 회복 탄력성이 매우 좋은 편이다 보니까 제가 모르고 어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라는 모티베이션만 있으면은 저는 언제나 부딪히고 깨지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 같은 힘이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질 자체가 창업자로서 혹은 대표로서의 역량에 되게 잘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창업자가 절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존의 어떠한 교수님들의 기술 창업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기술도 다루면서 창업의 대표 역할도 하는 거는 정말 어렵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런 롤들, 역할들은 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 판단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표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순간부터는 기술적인 베이스를 내가 딥하게 팔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기술을 잘 이해해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기술 사업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리드는 누구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와 7년 동안 같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한테 가장 가이던스를 잘 주셨고, 그 다음에 트러블 없이 되게 유연한 생각을 가진 어떤 그 젤리와 같은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사고를 가지신 분이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돌아봤더니 교수님이 계셨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제가 이제 이러한 사업적인 분석을 가지고 이제 제안을 드렸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교수님을 저희 CTO로서 영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2명에서 첫 창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랩 창업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을 합니다. 그 엔지니어로서 살아가게 되면은 기술력에 대해서 최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기술력이 좋으면 정말 세상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것도 정말 맞는 생각일 수 있지만, 사실상 창업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기업을 만드는 것이고요. 기업을 만든다라는 거는 돈을 만들 수 있고 돈을 벌어올 수 있냐, 결국에는 내가 만든 어떤 기술력의 제품을 통해서 자본이라는 것과 맞교환을 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연구하고 있고 혹은 연구실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과연 산업군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은 곧 다가올 산업시장에서 이러한 기술력을 제품화로서 가져올 때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연구 과정에서도 똑같이 도움이 될 텐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10년에서 20년 뒤 혹은 항상 레코드 하이를 찍을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의 퍼포먼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이 정말 산업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레벨인지에 대한 판단을 항상 하셔야 돼요. 기술 창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창업을 하는 게 기술력만 좋다라고 절대 사업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 보니 핵심 소재 원천 산업이라고 하는 그 산기부의 과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산업시장에서 필요한 어떤 스펙시트에서는 이런 스펙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시장들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바이오 시장 혹은 전자산업시장 이런 쪽에서는 어떤 동향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캐치업을 계속 하게 되다 보니 생각보다 내가 가진 기술력이
장기적인 비전에서만 이루어지던 것들이 아니라 생각보다 근 5년 내에 산업시장에서 도입이 될 수 있는 기술이겠다. 이거를 제품화로 빨리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창업 아이템을 비접촉 모션 입력 장치로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맨 처음에는 저희는 비접촉 센서 시장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고분자 소재를 기반으로 한 말랑말랑한 젤리를 만드는 곳이었고요. 그런 젤리를 기반으로 해서 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이온이나 전자의 흐름을 활용해서 센서로서 쓰고 액추에이터로 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맨 처음에 가장 다뤘던 거는 플렉서블하고 트랜스페어런트한 그리고 스트레쳐블한 터치 패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터치를 했을 때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런 패드를 만들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창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서플라이 체인, 산업시장에서 생각보다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재빠르게 세컨 아이템을 가지고 있던 이 비접촉 센서 아이템으로 피버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터치 패널 산업시장에서 창업을 짧게나마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이 산업시장에서 이미 갖춰져 있는 구조와 어떤 이 흐름을 깰 정도의 어떠한 시장에서의 기업들의 니즈가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과 스타트업에서 할 수 있는 접근의 방향이 아예 다르다 생각을 했고요. 이미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정전 용량식 기반의 터치 패널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서플라이 체인이 잘 잡혀 있고 이것에 대한 안정적인 그 매출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아직 시장에서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터치 패널 시장에서의 플렉서빌리티나 어떠한 스트레치빌리티에 대한 니즈가 생각보다 낮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이미 잘 진행되어 있고 산업에서도 적용되려고 하는 내부적인 시도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아직 하고 있지 않은, 혹은 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구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산업화로 내가 끌고 왔을 때 가치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게 되었고요. 그 시장이 바로 비접촉 센서 시장이라고 확인을 하였고, 그 시장에서 저희가 가진 무기를 갈고 다듬는다고 하면은 강점을 가져올 수 있겠다 판단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접촉 모션 입력 장치 센서 시장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존 시장에서 파악하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궁극적으로 타겟하고 있는 가장 큰 시장은 공간 컴퓨팅 시장입니다. 그 공간 컴퓨팅 시장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존재하는 주변의 환경 속에서 디지털 정보들이 같이 그러니까 약간 믹스되어 있어서 이게 현실인지 가상 정보인지 구분이 잘 안 되어 있는 이런 확장현실이라는 개념 속에서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 컴퓨팅을 말하는 그런 컴퓨팅 시대인데요. 그런 컴퓨팅 시장에서 저희는 현재 고글 형태나 혹은 안경 형태의 제품들을 저희가 착용함으로써 핸드폰을 쥐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핸즈프리한 상황에서 어떤 정보들을 받아보게 되는 시장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핸즈프리 해줘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리모컨의 개량 형태인 컨트롤러를 쥐고 있는 제품들이 99%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고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 이하의 제품이 정말 카메라나 라이더나 IR, IMU 센서 등 다양한 센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스처 트래킹이 가능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제품들과 소수의 제품들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에너지 소모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제품이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진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이어가서 대표님의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장에서 기존에 볼 수 있던 입력 장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터치스크린, 카메라, 그리고 손에 쥐는 컨트롤러와 대표님의 기술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의 차별성, 제품의 핵심 차별성은 5가지 정도로 저희가 잡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보고 있는 3가지는 에너지의 효율성, 그 다음에 투명한 센서를 기반으로 한 넓은 활용성, 그 다음에 비가시성 감지를 기반으로 한 기존에 불가능했던 시각적 데이터에 의존했어야 되는 시장과는 다르게 끊이지 않는 컨티뉴어스한 연속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의 기술이 어떻게 그 3가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5가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그 5가지 안에는 정말 그 에너지의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뭐 경량화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은, 낮은 원가를 기반으로 한 높은 마진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희 자체 기술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기반으로 한 창업 기업의 가장 큰 딜레마가 기술이 최고다라는 거에 대해서 맹신하면 안 되지만, 기술의 차별성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기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업 시장에서 강점을 우위를 항상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가 가진 기술력, 핵심 기술력은 무엇이냐? 실생활에서 존재하는 정전기라는 거를 비접촉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기술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정전기라고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가을, 겨울에 건조해졌을 때 옷을 벗을 때 정전기에 스파크가 튀어서 짜릿한 느낌을 받는다든지, 혹은 어떤 문고리를 잡을 때 따끔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생활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람 손에 존재하는 정전기를 유발시키는 전하가 항상 있는데, 이 전하는 언제나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전기 신호, 미세한 전기 신호를 원거리에서 감지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화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멀리 있어도 다 감지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타겟팅된 어떠한 정도, 그러니까 프리사이즈한 정도에 따라서 이게 되게 달라지겠지만, 벌크한 사람의 움직임이 걸어다니는 거를 감지하는 수준에서 원한다라고 하면 한 3m 스케일에서 5m까지도 가능하지만,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어떠한 모션 트래킹, 모션 센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수준에서 저희가 이상적으로 보는 거는 한 1m 이내의 거리에서 감지할 수 있는 어떠한 손가락의 움직임이라던가, 혹은 터치 기능, 혹은 어떤 핀치 기능, 어떤 확대, 축소,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거를 가능하다라는 어떤 선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제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업 초기 기술 개발 과정이 어떠했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시드 단계에서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진 잠재 능력을 통해서 어떤 시장에서 어떤 빛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가설이 정말 타당성 있게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쇼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가장 먼저, 저희는 랩벤처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던 기술은 정말 초기 기술이고, 이걸 통해서 아직 프로토타입으로 나온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프로토타입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 또는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던 상황들은 되게 이상적인 상황이고, 혹은 연구를 위한 개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양산성도 부족하고 제품화에 대한 이런 고려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소재적인 개선을 통해서 제품화에 다가갈 수 있을지, 그리고 기존의 연구 장치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체 회로를 첫 번째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에 초점을 되게 두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웠던 가설, 정말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만 만들어지면은 저 멀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단계를 저희가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일단은 핵심 기술에 있어서 정전기라는 신호를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저희가 연구단에서 이걸 확인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정말 될 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가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양산성이 없던 고분자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들을 양산성 있는 투명 전극 소재로 전환해보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서 받아들여지는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자체 회로를 만들어 보는 걸 첫 번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가 되게 어려웠고요. 왜냐면은 정전기에서 발생하는 전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피코암페어 수준으로 매우 낮은 전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속에서 구분해내서 유의미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준비하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프로토타입이었고요. 그거를 구현하고 나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게 정말 있구나. 그럼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제스처를 연결할 수 있겠구나에 대한 상상을 저희가 구체화해주는 단계를 계속 거쳐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은 주로 공간 컴퓨팅에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따로 눈여겨보고 계신 분야, 그러니까 응용 분야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공간 컴퓨팅이라는 시장을 타겟하게 된 거는 결국에는 모션 제스처라는 기능이 구현되기 때문인 거고요. 결국에는 모션 제스처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기술을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이 하드웨어 기술은 사실상 보면은 비접촉 센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접촉 센서 기술은 하나의 입력장치 기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서 저희는 쓰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공간 컴퓨팅 시장이 아직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이 산업을 풀어나갈 때 지금 지금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 시장에서 대체 비접촉 센서 기술을 요구하는 시장이 어디고,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기존 센서 대비, 비접촉 센서 기술 대비 우리 제품이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저희가 홈 가전을 쓰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TV를 본다거나, 그리고 가전에서 이제 냉장고 앞에 달려있는 이제 패널이 요즘 거의 터치 패널 기반으로 해서 컴퓨팅 기능이 되는데, 이런 패널 기능에서 저희는 영상을 보기도 하고요, 레시피를 찾아보기도 하고, 혹은 TV를 볼 때는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기능들을 볼 때 저희는 아직까지도 터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나 혹은 리모컨을 기반해서 이런 것들을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조금 더 이 기존에 쓰고 있는 홈 어플라이언스나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를 조금 더 쉽게 변화된 어떤 인터페이스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기업들도 그런 고민들과 니즈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LG 가전 쪽이나 혹은 삼성의 모바일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쪽부터 접근을 하는 게 저희 산업시장의 첫 번째 발돋움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제품 개발은 그쪽 위주로, 그러니까 가전 위주로 하고 계신 거죠? 결국엔 두 가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가전으로 가나 공간 컴퓨팅 입력장치 쪽으로 가나 차별성의 차이는 결국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형화를 만드냐, 소형화를 만드냐, 혹은 얼마나 거리가 멀게 감지가 될 것이냐, 적은 거리에서 감지가 될 것이냐, 혹은 얼마나 그 안에 많은 어레이가 깔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다 개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경 형태로 이제 프로덕트를 처음에 잡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최소의 기능 구현인 어떤 사방향의 구현이 가능한 이런 터치 패널을 만들고 있고요. 동시에 16개, 20개의 어레이 확장이 가능한 플랫한 어떤 대형화 패널까지의 가능성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요. 현재는 그 회사에서 어떠한 홍보 전략을 사용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는 프로덕트가 다 준비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PMF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PMF를 찾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존의 어떠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SaaS나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빠른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거에 대한 피보팅을 하거나 어떤 보완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떤 VOC를 먼저 수집하고 시장의 큰 매크로의 방향성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한 체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업 전략은 일단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제품들이 나올 것이고, 현재는 어떤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이런 기능들이 구현이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조금 더 어드밴스 됐을 때 실제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B2B 비즈니스를 저희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CES나 MWC 행사, 어떤 넥스트라이즈 행사, 이러한 큰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수요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행사들에 나가서 실제로 어떠한 보이스들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정말 유효한 컨택이 생겼을 때 그것에 맞게 조금 더 PMF를 맞춰가는 이런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려하시는 비즈니스 모델은 B2C보다는 B2B에 집중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즈니스의 수익, 그러니까 모델의 수익화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입력장치 모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모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듈 형태라는 거는 어디든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전기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패널과 그 얻어진 시그널들을 처리할 수 있는 회로부로 구성된 모듈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을 저희는 와이어리스 형태로 정보를 전달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기기와 블루투스 연동 혹은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서 이런 시그널을 기반으로 한 기능 부여가 가능한지를 저희가 먼저 구현해 주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어떠한 엔드 프로덕트를 만드는 기업들과 어떤 실질적인 이펙티브한 커넥션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때 같이 내부적으로 온배드를 할 수 있는 개발 단계로 들어가는 보는 게 저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수익화 방향은 모듈 형태의 제품을 팔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대신 생산해서 세일즈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라이센싱화 하는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삼성이나 LG 같은 엔드 프로덕트를 만드는 기업들에 직접 세일즈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러한 칩셋들이나 센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떠한 그 칩셋 단계에서의 세일즈를 하고 있는 회사들, 어떠한 뭐 인피니온이나 혹은 마이크로칩스 이런 등등의 칩셋 단계 회사들과의 라이센싱화를 통해서 세일즈도 가능한 이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 초기에 그러니까 타겟하셨던 그 고객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들의 반응은 어땠고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응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 반응을 토대로 사업에 어떠한 변화를 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비접촉 센서 시장에 저희가 접근을 했을 때 시장에서의 반응은 되게 이게 된다고? 라는 반응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정전기라는 신호 자체가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신호 영역, 센서 신호 영역대가 한 중간 정도 있다고 하면 정말 극단에 있는 시그널을 감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노이즈 속에 다 묻혀있는 신호였기 때문에 이거가 정말 유의미한 디텍션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을 아예 바라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고 왔다는 점에서 사람들한테 되게 혁신적인 부분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던 이유가 또 저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터치 인터페이스들은 전부 다 이제 정전 용량식이라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도 사실상 비접촉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접촉 영역으로 이끌어왔을 때 감지할 수 있는 디텍션 레인지가 실제로 한 10cm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의 어떤 AI 부서 쪽에서 이러한 터치 패널의 비접촉화를 연구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일단은 저희의 제품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프로토타입임에도 불구하고 20cm, 30cm 이상에서 거리에서 신호가 감지된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 되게 놀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비접촉 센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은 내부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잘 만들어서 그들이 막 억지로 거리를 높여가면서 힘들어하는 개발을 우리는 애초에 너무 잘 돼서 문제인 것을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방향이 아예 접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의미를 좀 캐치할 수 있었던 많은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소프티오닉스 창업 후에 지금까지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구현을 해오는 첫 번째 스텝에서는 사실상 저와 교수님을 통해서도 이런 아이디에이션이 가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단계는 충분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정말 저희가 연구 과제비도 따오고 실제로 사업을 다 쓰면서 뭔가에 대한 결과값을 만들어가는 단계가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아이디어로만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함께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무언가들을 빠르게 증명해내야 되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는데 과연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되게 큰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실제로 막 여기저기 사람들 많이 만나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우연찮게 어디서 좋은 기회를 통해서 귀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귀인이 또 다른 지인을 만나게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은 정말 순식간에 정말 많은 인력들이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물론 정말 같이
끌고 가기로 결심한 친구들도 있고 많은 인턴 친구분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결국에는 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의 필요성과 중요성, 결국에는 기술 기업은 사람이 있을 때 기술에 대한 딥한 리서치가 들어가고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프로덕트화의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2024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기술 보증 벤처 캠프 그리고 해동 스타트업 대상 그리고 뭐 LG 슈퍼스타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등에서 되게 성과를 많이 이루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이루신 성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기 기업에서 가질 수 있었던 정말 모든 운을 다 끌어다가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고 나서 보니 정말 호기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많이 이뤄놓은 게 없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직관과 감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정말 이게 필요로 하다라는 거는 너무 클리어하게 확인을 했고 이거를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기업은 우리 기업이다라는 그 맹목적인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다 보니까 정말 운이 좋게도 정말 저희한테 좋은 기회들을 많이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운이 주어진 기회들을 저희는 잘 활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 말고도 정말 KDB 스타트업이라는 산업은행에서 하는 되게 큰 행사에서도 저희가 최우수상이라는 수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업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대표자가 정말 이 사업을 했을 때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창업시장에서 어떠한 실제로 레비뉴를 만들 수 있고 어떤 혁신적인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기여할 수 있다는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건 적게 가지고 있건 절대로 나한테 기회가 저는 오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외부적인 저를 평가해 주시는 많은 분들한테 믿음으로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 그 주체자, 대표자를 하시는 분들 혹은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내가 이거를 정말 잘할 수 있고 이 사업이 정말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판단과 그 다음에 정말 그 시장을 바라보는 감이 잘 더해졌을 때 파급적인 영향을 저는 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서울대 기술지주 서포터즈다 보니까 서울대 기술지주와의 인연을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서울대 기술지주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제가 그 창업을 결심하게 된 23년도 4월 달에 예비 창업 과제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이라는 과제를 진행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속 연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서울대학교 내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이 서울대 기술지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커넥션을 갖게 되어서 우연찮게도 이제 미팅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가진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화를 풀어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게 잘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바로 투자를 받을 수는 없었고, 물론 투자를 해주시겠다라는 이렇게 의사는 전달해 주셨지만 결국엔 내가 더 잘해서 대표로서의 사업 역량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24년도 8월에 처음으로 서울대 기술지주와의 연을 통해서 계속 이끌어오게 되다가 투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대 기술지주의 지원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투자, 네트워크, 홍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게 무엇일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틀에 박힌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나 네트워크나 홍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 투자사마다 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당연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꼭 차별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서울대 기술지주와 함께 하면서 가장 든든하고 가장 힘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창업자 위주의 생각을 해주신다라는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경영의 결정을 해야 될 때 투자사에서는 나는
그걸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런 상황, 혹은 이런 결정을 오케이 하셨을 때 투자사의 입장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이 결정을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효용과 실제로 의미에 대해서 더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사의 입장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제일 힘이 많이 되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서울대 기술지주와 협력하면서 좀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이제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많은 투자사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포폴사들과 함께 네트워크도 만들어주고 이런 자리도 만들어줘서 식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가 이제 요번에 등산을 함께 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누 스누 STH, 스누 기술지주 홀딩스에 있는 포폴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등산을 하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땀을 흘리고 내려와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저는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지 못하는 게 그런 액티브한 뭔가 활동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대표님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생각보다 본인 건강들을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액티브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점이 저는 너무 흥미로웠고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의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회사의 지금 단기적인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보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꿈을 되게 크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간 컴퓨팅 시장에 필요한 입력 장치 모듈을 만든다고 했지만, 저의 회사의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결국에는 로보틱스 시장이나 어떠한 소프트 재료를 기반으로 한 인공 스킨, 혹은 어떠한 인공 모사라든가, 혹은 브레인셀에서까지의 인공 두뇌 만들기, 이런 것들도 저는 다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서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정말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보는 시장, 저희는 공간 컴퓨팅 시장에서 필요한 비접촉 센서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혹은 메타버스, 혹은 공간 컴퓨팅 시장의 키워드를 빨리 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적인 허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앞서서는 저희가 가진 정말 제스처를 간단하게 구현을 해서 사람들이 챗GPT라는 어떤 요즘 AI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줄글을 받아볼 때 빨리 스크롤링을 해서 넘겨보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접촉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면은 생각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한번 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되게 간단한 아이디에이션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 확장하고 싶으신 시장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시장으로 확장하고 싶은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는 저희의 메이저리티나 스페셜리티를 많이 내려놓은 산업적으로 친화되어 있는 방향으로 저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재료를 전공했던 사람이고, 소프트 재료를 가장 잘 만들고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에 대한 뷰도 되게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시장에서 아직은 힘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자본을 끌어와서 사업화를 시작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레비뉴를 만들고 이익 창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의 자본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를 끌고 가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좋은 기업으로 회사의 자본금도 많아지고 잉여금도 많아지는 이런 큰 성장을 이룬다고 하면은, 그때서는 제가 생각하는 미래 방향에서의 사업 분야를 풀어나가고 싶어요. 그게 저는 소프트 분야를 기반으로 한 인공 스킨, 혹은 액추에이터, 인공 근육, 인공 두뇌, 이런 쪽으로도 저는 확장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확장성을 가진 기업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개발하고 계신 공간 컴퓨팅 기술이랑 그런 인공 스킨, 그리고 소프트한 재료가 좀 연결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센서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감지하고 비접촉을 감지하잖아요.
동작을 감지할 수 있는 원리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센서 하나하나의 개별 센서를 어레이화 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순차적인 해석을 통해서 동작을 감지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적게 깔아놓고 하나의 단일 센서에서 보면은 접근했을 때 감지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자체 회피 기능의 센서로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쓰고 있는 센서들이 많은데 왜 굳이 우리의 센서를 써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향후 로보틱스 시장이 돼서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현실화된다라고 할 때 이런 로봇들은 처음에는 로봇스럽게 나올 거지만, 저는 결국에는 인간과 가장 비슷한 형태로 이질감 없이 로봇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투명성이나 인간과 같은 스킨을 가진 로봇은 무조건 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방향성이 필수적으로 올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소프트 재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될 거고, 소프트 스킨을 기반으로 한 센서 기술들이 도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산업으로 갔을 때 더욱더 큰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소프티오닉스의 경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회사에는 직원분들이 몇 명 정도 계시나요?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은 저희가 총 11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인턴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되게 프레시하게 이제 그 학부생들 위주로 되게 팀이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학부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저희는 역량들이 되게 많은 친구들을 잘 찾아내고 발굴하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회사의 분위기나 어떤 사내 문화와도 다 연관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는 개인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어떤 문화와 환경을 조성해줘야지만 결국에는 이게 잘 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엄청나게 능력이 뛰어나진 않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회사의 비전, 그리고 저희가 꿈꾸고자 하는 이 회사의 방향성에 너무 매료돼서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만 있다고 하면 지금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저희가 추구하는 인재 채용은 다 달라진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시드단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센서 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팀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융합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프티오닉스의 회사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희는 이제 갓 1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회사고, 제가 생각했던 5명에서 10명까지의 감당이 가능한 문화는 저는 어떻게 보면 연구실 혹은 동아리 같은 문화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수준에선 저희가 아직 정해진 정확한 아이템이 잡혀서 이거를 어떻게 더 풀어나가야 되고 세일즈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PMF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유연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가 추구하는 큰 공간 컴퓨팅에서 입력 장치를 만드는 방향성이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그것이 돌아가더라도 이 회사의 방향성에 귀결될 수 있는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테스트를 오케이 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아이디에이션을 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방식 자체가 너무 방임주의고, 혹은 정해진 사수부사수 혹은 누군가 리드를 해주는 사람이 좀 덜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문화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러한 자유도 높은 환경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다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런 연구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그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어떻게 성장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너무 잘 봐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능동적이고 액티브한 사람들이 이 문화를 와서 즐겨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혹시 대표님의 경영 철학이 있으실까요? 저희 경영 철학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경영 철학을 갖기까지도 너무 초기 단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추구하는 지금 상황에서 시드 단계의 회사에서 추구하는 경영 전략은 재밌어야 된다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아직 정형화된 것들도 없고 갖춰진 것들도 없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들어오는 사람에 따라서 문화가 바뀌고 시스템이 갖춰지고 항상 새로운 것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사람들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능동적이고
액티브한 사람들이 와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게 저의 경영 철학이고 그게 기업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의 창업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혹시 대표님에게 창업이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창업이란 작은 불씨와 가능성을 보고도 뛰어들 수 있는 불나방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에 수많은 아이디어들은 머릿속에서 태어났다가도 사라지고 거쳐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내가 생각만 했던 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만들어낸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그 아이디어를 똑같이 내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던 것만큼의 기업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거를 행위를 통했을 때 내가 1조 기업을 만들지 1000억의 기업을 만들지는 해봐야지만 알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처음에는 100억짜리 회사를 만들었다가 그 다음엔 더 잘해서 1000억짜리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전 절대로 더 성장할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이란 결국에 그 작은 불씨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불나방 같은 힘을 가진 결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창업가로서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일과 삶의 균형은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지금 솔직히 제 상황에서 저는 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있어서의 창업가의 삶이란 아이가 태어나기 전으로 좀 갈릴 것 같아요. 사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냥 창업이 전부였던 것 같고 회사 일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날을 새는 날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피스가 없었던 대학원생 말 시절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연구실에서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서는 라디에이터 하나 틀고 잘 때도 많았고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저의 작은 소중한 또 다른 인생의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가진 삶을 살면서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 효율을 가지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나쁜 거는 더 좋고 나쁜 건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만 추구하던 삶 속에서는 되게 몸이 살이 찌기도 하고 건강도 나빠지는 것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강제적으로 약간 퇴근이라는 거를 가질 수 있게끔 삶을 만들어주는 존재가 생기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짧아져서 내가 일을 하거나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건 라이프의 밸런스는 조금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자한테 밸런스라는 건 되게 넌센스한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롱런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수 불가결하게 조금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창업 경영자로서 이 책임감과 스트레스를 진짜 말로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실까요? 사실 창업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많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창업을 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한 순간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받기 어려운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거와 저는 일맥상통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세상에서 창업을 한다는 거는 되게 소수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받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내 스스로 감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내가 많이 소화를 하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많은 부분들은 소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씬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저는 가장 큰 힐링이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아서 리잘런스가 엄청 좋기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혼자서 회복하는 편이고요. 혼자서 술을 한잔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가장 든든한 반려자인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밤에 함께 같이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매몰돼 있어서 이 상황에서는 되게 이렇게 안 좋게만 보이고 이렇게만 보이는데, 사실 제 3자 입장이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씬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 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던져주는 조언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양쪽의 두 가지 사이드를 다 끌고 가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창업을 안 하셨다면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으세요? 저는 능동적이고 도전하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몸은 회사를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에서 저를 받아주신다고 하면은 그게 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은 창업 이전에 바로 직전에 고민했던 투자자의 길로서도 한번 가보지 않았을까. 기술을 평가하고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면 투자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는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마무리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하자면은 해보면은 이게 공학도로서 10년 넘게 사셨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조금 더 경영자, 리더의 길을 가고 계신데 경영학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약간 리더로서의 역량이 있으시다는 거를 어떻게 언제 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리더십에는 사실 되게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리더십이 명확한 방향성을 주어서 다 이끌어올 수 있는 힘,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한테 있어서 리더십이나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항상 자아성찰이나 반성을 되게 많이 해왔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어떤 상대방이 되게 힘들어하거나 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은 그 원인의 일부는 항상 나한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되돌아보는 걸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사람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의 사이드에서 고민하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이라는 것도 아이디어도 좋고 시장도 좋고 하지만 결국엔 사람이 없으면 시스템이라는 거를 구축할 수 없고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데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저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의지를 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주는 거, 여기서부터가 저한테 시작되는 스타트업에 기반으로 한 제 입장에서의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학도로서 이렇게 1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사람을 이해하려던 노력이 결국에는 약간 리더십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해주신 거. 그렇죠. 이건 되게 철학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엔지니어라는 정의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잘 되돌아보면은 사실 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창조의 주체는 결국에는 인간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 창조는 이게 왜 필요할까 혹은 어떻게 도움이 될까에 대한 사고에서부터 결국에는 도움이 될까라는 거는 그게 누가 쓸 수 있을까, 상대방의 반대 사이드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기술에 대한 근반에 대한 이해도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공학자라고 하더라도 기술이 전부야라고 하지만 기술에 대한 이해의 근반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결국에는 그 말은 사업적으로도 연결되는 게 커스터머의 입장에서의 수요, 정말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입장을 분석해보면 이 기술이 정말 사용자한테 필요한가에 대한 걸로 연결이 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학자라고 하면은 항상 내가 만든 기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기술이 어떻게 좋은 프로덕트로 나올까라는 것만 포장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근원적으로 이게 사람들한테 정말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할지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을 더 해보는 게 더 큰 성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혹시 대학생 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는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고
기회와 정보들은 더 많이 주어지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세상에 접했던 정보와 지금의 세상에 접해지는 정보들은 너무 다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모든 거를 다 해볼 수 있게끔 쉽게 정보들이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휘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많은 정보들에서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더 깊게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기에 그만큼 좋은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너무 경험 다양하고 얇게 경험하는 거 말고 어느 정도의 경험이 쌓였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꼭 하나에는 미친 듯한 올인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분들의 가장 큰 한계가 저는 그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전 되게 어려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집중력이 많이 내려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본인들의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억지로 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 생각보다 인생에서 되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경험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해왔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결단을 해서 한 군데 몰입할 수 있는 시도를 꼭 해보는 결단력을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내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입니다. 혹시 대표님처럼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한 분야에서 거의 10년에서 15년을 파고 난 다음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사실상 반대 사이드에서 보면은 딥한 기술력이 없어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만 접근만으로 해서 사업을 잘 풀어나가시는 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도 맞을 수 있고 저런 길도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판단하기에는 사실 도전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실패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요. 다 과정 속에 존재하는 실수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해보셨으면은 해봐야지 내가 오만했던 부분에서의 실수가 무엇이고 다음번에는 무언가를 더 채워야지만 더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실전의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창업을 결심해 보시기로 하고 창업을 해보실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빠르게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검토를 받아보고 이미 이 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신 선배분들하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사업을 다듬어 나가시는 게 진짜 실전 경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